대장암 수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S결장 절제술의 개념과 목적,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의 목적과 효과. 대장은 소장의 끝에서 시작하여 항문까지 연결되는 소화관으로 맹장과 결장, 직장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결장은 다시 상행결장, 다른 말로 우측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다른 말로 좌측결장, 그리고 S결장으로 구분됩니다. 결장은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 속에 수분과 염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고, 직장은 결장을 통과하면서 단단해진 대변을 저장하고 배설하는 기능을 합니다. 대장의 벽은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의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장암은 맨 안쪽의 점막층에서 발생하여 주위 조직으로 침습해 들어가는데, 암이 진행하면 림프관을 따라 주변 림프절에 전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혈관을 따라 간이나 폐, 뇌, 뼈 등의 전이를 일으키기도 하며, 장막을 뚫고 주위 장기로 직접 침윤하기도 하고, 암세포가 복강을 통해 이동하여 복막에 전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S결장에 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S결장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암 병변을 포함하여 주위의 정상 조직을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어 절제하고, 암 병변으로부터 배액되는 림프관 및 림프절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암 병변을 포함, 암이 확산될 수 있는 통로와 영역까지 최대한 절제하는 근치적 수술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병기나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추가로 시행받아야 합니다. 수술 전 주의사항. 수술은 전신마취하에서 시행되며, 대장 수술을 위해서는 금식과 설사약 복용, 관장 등 장 처치가 필요합니다. 수술 과정과 방법. 마취가 유도되고 나면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소독포를 덮습니다. 수술을 위해 복부 절개를 시행하고 복막과 복벽을 열어 대장을 노출시킵니다. 집도인은 병변의 위치를 확인하고 복강 내부와 다른 장기에 암전이나 다른 이상 소견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S결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결찰하고, S결장과 암병변으로부터 배액되는 림프관과 림프절이 포함된 장간막을 절제한 다음 남아있는 결장과 직장을 문합합니다. 간이나 소장 등 다른 장기에 암이 전이된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함께 절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절제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수술 부위에 체액 등이 고이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시 배액관을 삽입한 다음 복막과 복벽을 차례로 닫고 피부를 봉합하여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한편 절제된 조직은 병리과로 의뢰되어 현미경으로 관찰하며 검사 결과는 1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암의 병기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 수술 후에는 폐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심호흡 등 호흡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수술 후 장 운동이 돌아오면서 가스가 배출되는데, 식사 시작 시기는 수술 부위나 수술 방법,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주십시오. 수술 후 걷기 운동을 열심히 시행하시면 장 운동도 빨리 회복되고 장 유착으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콧줄이나 소변줄, 배액관 등을 삽입한 경우에는
도관들이 꼬이거나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수술 부위의 실밥은 수술 7일 이후부터 제거합니다. 수술의 합병증과 부작용. 폐합병증. 전신 마취와 복부 수술 후에는 폐 기능이 떨어지고 통증으로 인해 심호흡과 기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가래가 기관지를 막아 폐가 허탈되는 무기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 세균이 증식하면서 폐렴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폐렴이 심해지면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폐혈증과 호흡부전으로 진행하여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호흡과 기침, 조기 보행 운동으로 가래를 배출하고 폐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상감염. 창상감염, 다른 말로 수술 상처의 염증은 폐합병증과 함께 수술 환자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소화관 내부에는 정상적으로 세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화관을 자르고 있는 수술을 받은 환자의 2.5에서 5% 정도에서 창상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상처에 염증이 발생하면 실밥을 제거하고 소독을 자주 하면서 새살이 차오르기를 기다렸다가 상처를 다시 봉합하기도 합니다. 심부정맥 혈전증, 폐색전증. 심부정맥 혈전증이란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환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지의 깊은 곳에 위치한 정맥 내에 혈전이 발생, 혈액의 흐름이 차단되어 다리가 붓고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편 환자의 일부에서는 정맥 내에 혈전이 떨어져 나와 폐혈관을 막음으로써 호흡곤란과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폐색전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 환자나 비만한 환자, 심장질환자나 침대에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 피임약 복용자 등은 하지정맥 혈전증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조기에 보행 운동을 시행하여 혈류가 정체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유착과 장폐색. 개복수술 후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환자에서 소화관이 서로 들러붙는 장유착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환자에서 장유착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 직후 또는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난 다음 유착된 부위로 인해 장이 꼬이면서 막히는 장폐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폐색의 상당수는 금식과 콧줄 삽입 등을 통해 호전되기도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로 유착된 부위를 풀어주거나 장을 절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유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이후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여 장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잘 잡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혈. 수술 방법과 기구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 비해 수술로 인한 출혈량이 크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 전후로 수혈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우 드물긴 하지만 간염이나 에이즈 등 감염성 질환이 전파되거나 수혈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발생하는 소량의 출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멈춥니다. 그러나 출혈이 지속되거나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혈관 속으로 도관을 삽입하여 출혈 혈관을 막는 시술을 하거나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복강내 농양, 문압부 누출. 드물긴 하지만 복강 내부에 염증이 발생하여 고름 주머니가 생기는 복강내 농양이나 장과 장을 연결한 문압부에서 누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강내 농양이나 문압부 누출은 항생제 투여와 함께 필요시 배액관을 삽입하여 치료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금식이나 입원 치료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재수술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주위 조직 손상. S결장과 직장의 양쪽 옆으로는 요관이,
앞쪽에는 방광과 자궁이 있으며 뒤쪽으로는 방광과 생식기로 가는 신경이 존재합니다. 암이 이러한 주위 조직을 침범하거나 염증에 의한 유착이 심할 경우에는 수술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부위를 절제하기도 합니다. 암이 방광을 침범한 경우에는 방광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절제하고 소장으로 방광을 만드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암이 자궁이나 난소, 나팔관 등을 침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절제하며 암이 요관을 침범한 경우에는 요관을 절제하고 문압합니다. 그리고 신경 조직이 손상된 경우에는 수술 후 발기부전이나 사정장애, 배뇨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잦은 배변. S결장을 절제하면 대변을 저장하는 기능이 저하되어 대변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대부분 환자에서 이러한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됩니다. 기타 합병증. 그 외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는 뇌졸중, 그리고 마취제나 항생제, 출혈이나 탈수 등에 의한 간 손상과 신장 손상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이지만 고령 환자나 심혈관 질환자, 간 및 신장 질환자 등 수술 이전부터 위험성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 크기가 작은 암병변은 CT 등 수술 전 검사에서 확인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복 후 예상보다 암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수술 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 범위가 커질 수 있으며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암으로 인해 장폐쇄나 출혈, 장천공 등 합병증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비록 암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부위를 절제하거나 장을 서로 연결하여 새끼를 만들거나 인공항문을 만들어줌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고식적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수술이 환자의 생존기간 연장이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수술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아주 초기의 대장암에 대해서는 내시경을 이용한 절제술 등을 시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대장암은 수술적 치료가 가장 기본이 되며 병기에 따라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등이 추가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장암 수술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